안녕하십니까. 비지가TV의 임성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22일 날 기재부에서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 이제 2시간에 거쳐서 나눠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편 이런 내용으로 일단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정책 목표로서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 및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어요. 정책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제고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투자 등 기업 환경 개선을 그리고 또 소비 활력을 높이는, 제고한다는, 그리고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 경기가 둔화돼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월 결성금 공제에 대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결성금이 생겼다라면 그 다음 해에도 마이너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적격 접대비에 대한 거, 즉 적격 증빙이 미청구된 부분이 현행으로서는 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 상생에 대한 전략으로서 서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 부가세법상의 간이과세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규정을 해서 제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그 부가세를 안 내시는 경우는 3천만 원 미만은 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4,800만 원 매출에서 8천만 원 매출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한 23명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 중에 부가치세 납부 면제자 기준이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한 34만 명 정도 증가해서 혜택을 보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고용중개세액 공제를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세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세제도 합리화 부분에 있어 몇몇 이슈가 있는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 내용을 한 가지 꼽자면 법인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배당소득세를 간주해서 부과하는 그런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사항인 걸로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부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에 대해서 종부세법 9조에 명시가 된 내용,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 그러니까 2주택 이하면 1주택이 되겠죠. 여기에서 과세되는 세율이 0.5에서 2.7%까지였던 것을 0.6%에서 3.0%로 해서 세부담이 조금 더 강화가 돼서 내셔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릅니다. 0.6%에서 3.2% 하던 세율이 1.2%에서 6.0%까지 오르기 때문에 거의 배 수준으로 오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후에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반발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이제 매각 작업에 나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반해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60에서 65세 미만이었을 때 10%, 그리고 65세에서 70세 미만이었을 때 20%, 그리고 만 70세 이상이었을 때 30%를 현행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으로 봤을 때 10%포인트를 인상을 해서 60세에서 65세 미만까지가 20%, 65세에서 70세 미만이 30%, 만 70세 이상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율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현행은 5년에서 10년 미만은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로 그렇게 해서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를 합산하게 되면 한 80% 였는데, 지금 현행으로서 합산 공제 한도가 최대 70%입니다. 여기에 10%포인트 인상을 해서 8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부 세부담 상환 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라는 종부세법의 한 10조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부 세부담 상환은 이건 뭐 차이가 없습니다. 세부담 상환은 차이가 없고, 일단 상환 비율에 있어서 변경이 됩니다. 2주택 이하는 150%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에서 300%로 100%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주택은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환이 미정이 됩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6%까지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1주택 소유자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액이 20년도에 31년도에 31억 원, 21년도에 34억 원, 그리고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 1주택자를 A의 경우로 보고,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를 B로 봤을 때 A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A의 경우는 공시가액이 31억 원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종부세액이 756만 원을 내시는데 2021년도는 882만 원, 한 126만 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B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고령자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보유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1892만 원의 종부세액을 납부하시고, 2021년도에는 2940만 원을 내셔서 차이 금액, 증가되는 금액이 1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의 2주택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년도 공시가액이 15억 원, 그리고 21년도에 16억 5천만 원, 그리고 B아파트의 공시가격 20년도에 13억 원, 21년도에 14억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로 따지면 공시가액, 시가보다는 이제 합산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20년도에는 2,650만 원을 내시던 종부세액이 2021년도에는 합산 공시가액이 30억 5천만 원 해서
종부세액은 6,850만 원을 내시게 됩니다.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지세율 신설입니다. 신설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없죠. 그래서 개정안에서 보면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어떤 법인이 포함될지는 지금 현재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정기국회 때 상정을 해서 이런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2주택 이하금은 3%, 3주택 이상의 조정 대상이나 3주택 이상은 이게 지방분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그리고 수도권 쪽에 2주택 가지고 있는 건 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이유는 주택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적용 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부부터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 기본공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종부세법 8조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공제 현행에는 이런 내용으로 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택공시가액에 합계해서 6억 원의 기본공제를 해서,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내용으로 현행으로 유지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럼 1세대 1주택은 한 9억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95%로 됐을 때 이런 기본공제 제도가 모두 폐지된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거기서 신설이 된 내용은 법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에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그 개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법인에 대한 내용이 이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종부세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택공시가액의 합계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요것만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공제 6억 원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부부터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주택 양도시의 추가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 대상이 양도 대상은 주택과 별장, 그리고 법인세율은 적용세율은 법인세율의 10%에서 20%, 여기에 추가해서 10% 현행으로 유지가 되어 있던 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는데 양도 대상이 주택과 별장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입주권과 분양권이 되겠죠. 이것까지 세대수에 다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세율은 어떻게 본다면 적용세율이 지금 현행 법인세율이 10%에서 20%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10%였던 것을 20%로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정되는 이유는 개인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연말까지 나름대로 대표님들께서 잘 시뮬레이션해서 조정, 그리고 또 매각, 이런 부분을 서두르셔서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시게 되면 이런 어떤 확대된 세율 인상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처분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시의 추가세율 인상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로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제 수도권의 2주택자죠.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2020년도 15억 원, 2021년도 16억 5천, 그리고 또 B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3억 원, 2021년도에 14억 원이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합산 공시가액이 15억, 13억 해서 28억 원, 여기서 종부세액이 2,650만 원을 내시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개인의 경우에는 똑같이 합산 공시가액이 30억 5천만 원인데 개인은 6,856만 원을 내시게 되고요. 법인은 1억 6천만 원을 내시게 돼서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공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세부담이 이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상위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으로 봤을 때는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율만 적용이 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24%에서 80%로 적용되던 공제율이 개정안에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이제 합산이 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2%에서 40%, 그리고 이 거주기간에 대한 거는 8%에서 40%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용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법부터 적용되게끔 그렇게 개정안에서 내용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개천지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세대 2주택의 기본세율 플러스 10%포인트, 3주택 이상이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그래서 여기에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숫자를 포함해서 주택의 어떤 주택의 숫자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주택수 산정방법이 있어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까지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분양권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도 인상이 됐습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이 현행에서 10%포인트 이런 것을 20%포인트로 10%포인트 인상이 됐고, 3주택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만 적용되던 현행 제도에서 플러스해서 분양권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건 시행령에서 후속적으로 지금 이제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행령이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이 적용이 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되는 이유로 본다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형평을 높이고, 그래서 그 적용 시기는 세율 인상은 2021년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법부터 적용이 되겠고요.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은 좀 더 빠르게 적용이 돼서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법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대표님들께서 그리고 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연말 내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처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진행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는 데 있어서 보시게 되면 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을 하는데
현행으로서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 1년 미만인 경우에 40%,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1년 미만의 경우 이제 7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1년 미만에 처분하시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1년에서 2년 미만의 경우 60%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의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 이제 토지나 이런 그 외 상가나 이런 그의 부동산은 지금 현행대로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미만 40% 되어 있고요. 조정대상 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경 불문하고 50%로 규정하던 것을 중과 등에서 분양권 확대 이게 지역 불문하고요. 이건 이제 관리 지역 그 외적인 부분 지방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데 1년 미만인 게 70%까지. 양도 차익의 70%분은 1억 내겠다 그러면 7천만 원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1년 이상이면 60%. 그렇습니다. 개정 이유는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을 높인다는, 제고한다는 그런 개정 이유가 되겠고요. 적용 시기는 2021년도 6월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하니까 이거 어느 정도 시간여유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처분하실 건지, 아마 계속 가지고 가신다는 내용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처분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그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시간에 마련해 봤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서 이 내용대로라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기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세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